이다혜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네.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자람 작가님 지금 뭐 하다가 들어오신 거예요? 시간 아, 늦어가지고. 네. 근데 오늘 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 장례식에 정말요? 다녔습니다. 네. 아니, 이런 일이. 네. 그리고 지금, 강아지들이 좀 짖을 수가 있어서요. 놀라지 마세요. 네네. 아, 맞다. 지금 집에 강아지가 굉장히 큰 강아지가 두 마리 같이 있잖아요. 네, 네, 한 마리는 원래 같이 사는 강아지로 알고 있고, 맞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로키요. 지금 잠깐 방문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저희 집 강아지는 로키고요. 그리고 로키의 친구 사람이라는 강아지가 와 있습니다. 트위터 좀 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사람이는 이름이 사람이고요. 엄청 많은 그 유기견 친구들을 잘 교육시켜서 입양을 보내는 특별한 강아지인데 그 보호자님들이 아마 시내 이식을 보시면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손아름 작가님 그리고 음악감독 김인영님의 자식입니다. 지금 로키하고 사람이하고는 친분이 있는 고양이신가요? 네, 친분이 있는데 절친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우리 로키 네.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어서 사람이가 좀 봐가면서 잘 리드해주는 그런 음. 친구입니다. 아, 오늘 이 라이브 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여쭤볼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오늘 라이브에서는 넣을까 말까 하다가 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 파라마운트에서 하는 헤일로라고 하는 시리즈에 네, 출연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어떻게 출연하시게 된 건지, 네, 네, 지금 저희 본 방송은 11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아이스 브레이킹 겸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얘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일로는 갑자기 저한테 메일이 한 통 왔었어요. 여기 음, 뭐 미국의 제작사고 헤일로라는 걸 찍는데 너가 노래를 해주러 왔으면 좋겠다. 블라블라블라. 음, 그래서 스팸인 줄 알고 처음에는 이런 게 저한테 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이, 네, 이건 뭐 이러고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손숙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웬일이세요? 했더니 아니, 메일 못 받았냐. 내 손녀가 지금 메인 롤을 하고 있는 네, 작업장에서 이 사람 얘기가 나왔다고 연락을 했을 네, 텐데 연락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네, 그게 스팸이 아니라 진짜였습니까? 그래서 다시 연락을 주고 받아서 헝가리로 날아가서 촬영지에서 녹음도 하고 음. 작곡가랑 줌으로 한번 미팅도 하고 연습도 하고 스튜디오에서 녹음도 하고 그다음에 촬영장에서 음, 촬영도 했습니다. 아마,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시간이. 네, 이게 평소에 하시던 활동하고는 또 다른 활동이고,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동안 많이 해오시던 역할이 이제 프론트맨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역할에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이번 경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그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짠 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예. 약간 장기판의 말처럼 사용되는 기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나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거나 이 드라마에 충분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한다거나 뭐 이런 필요가 전혀 없이 네. 그냥 주어진 걸 하고 되는 그런 거였어서 음, 굉장히 묘했습니다. 음, 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도 묘했어요.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그쵸. 무엇보다 새로운 경험이라는 데서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사문집 내시고 지금 아마 책 나온 직후가 제일 긴장되거든요. 요즘에 어떠세요? 아니, 드디어, 죄송합니다. 드디어 대화를 시도하는군요. 그 지금이 가장 긴장이 되는데 일단 아직 한 줄 평이 하나도 안 달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책을 과연 사람들이 보기는 보는 걸까? 읽기는 읽는 걸까? 그리고 과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게 아, 좀 무섭은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책 아마도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네, 오늘 방송도 들으시고 책도 읽어보시고
또 이자람 작가님께서 아마도 읽어보실 한 줄평 작성도 잊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아 정말 책을 낸 직후에 이제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은 혼자 쓰는 거지만 책이 나온 다음에 과연 독자들이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 떨리고 기쁘고 두렵고 이게 다 같이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때가 요때가 아닌가. 첫 반응이 올라올 때까지. 근데 그렇군요. 이거는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아마 어떤 분야에서 창작을 하든 영화도 개봉 이제 하기 직전 그다음에 개봉한 직후 음. 이렇게 '아 이번 영화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알게 되기 직전에 그 묘한 진공 상태 같은 음.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네요. 그때가 예 어떻게 보면 좀 고독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공연이랑은 그런 것 같아요. 아 공연은 그 떨림을 가지고 일단 무대에 오르면 음 관객의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네. 이게 실시간으로 '아 내가 망했다.'라거나 '아 내가 해냈나?' 뭐 이런 감각을 음 실시간으로 몸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이 신기한 것은 이제 제가 노력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음. 제가 노력할 건 없고 이제 이것이 어떠한 만남들을 책 자체가 이루어 음. 갈지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유혹이 엄청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무대를 할 때는 무대에 올라가서 이 관객들 얼굴을 보는 순간 그러니까 그 무대에 불 오는 순간 물론 그때 네. 무대에 불 들어오면 관객들 얼굴은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존재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힘을 받는 순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게 예 책하고는 또 굉장히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맞습니다. 됐어요. 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내21과 트위터 코리아가 함께하는 다혜리의 작업실 그 새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신의21 이다혜입니다. 배동미 기자도 오늘 함께합니다. 다혜리의 작업실은 다양한 분야에 창작하시는 작가님들을 모시고 작품 세계와 창작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듣는 코너인데요. 세 번째 게스트는 공연 예술가, 소리꾼, 뮤지션, 음악 감독, 배우, 작창가, 작가 등으로 활동하시는 산문집 오늘도 자람을 출간하신 이자람 작가님입니다. 긴 설명을 여기서 줄이고 전통 판소리를 계승하는 일, 또 창작 판소리를 무대에 올리는 일, 그리고 아마도 이자람 밴드의 보컬리스트로 노래하는 일, 여러 가지 일을 프런트맨으로 해내고 계시는 이자람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자람 작가님 들으시는 독자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밤에 여기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판소리를 하고 밴드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오늘도 자랑이라는 책을 낸 작가 이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트위터 스페이스는 신의21과 트위터 코리아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생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도 자람의 이자람 작가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신의21 스페이스를 달아서 질문을 주시면 작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트위터에서 이제 스페이스 화면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플러스 파란색 표시가 있거든요. 이거 눌러서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 쪽에서 확인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산문집 오늘도 자람은 40 대가 된 소리꾼 이자람의 지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5살 때 히트곡이었던 그 내 이름, 예솔아 때문에 예솔이라고 불리던 성장기부터 처음 판소리를 접한 시기, 그리고 첫 번째 스승님에서 세 번째 스승님까지의 인연, 사천가, 척가 등의 해외 공연 등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이렇게 글로 정리하시면서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거든요. 네. 글을 쓰는 기간 동안 제가 미처 기억하지 않았던 혹은 '아 이런 순간이 있었구나.' 했던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시간으로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음. 아 그게 너무 좋았었습니다. 이를테면 상공복이라는 글을 쓸 때는 정말 초등학교 5 학년 처음 왔던 어느 마당의 기억이 네. 평소에는 전혀 생각지 않던 그 기억이 갑자기 제 몸에 이렇게 확 들어오면서
정말로 그날 밤 아 하늘 별이 떠 있는 거기로 여행을 가더라고요. 네. 글이라는 게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사실 읽으면서도 그런 기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판소리를 배운 것도 아니고 굉장히 낯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모르는 경험들을 직접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 글을 쓰시면서 그냥 가장 그립다고 생각하셨던 시기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기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웠던 시기는 쓸 때마다 그립더라고요. 음. 이를테면 초등학교 때 라디오 옆에서 녹음하던 진짜 그 방이 그리웠고요. 네. 말씀 창공부는 정말 딱 그때의 청학동이 그리웠어요. 지금의 청학동이 아니라 음. 딱 그때의 청학동. 그리고 또 돌아가신 선생님 얘기할 때는 선생님이 그리웠고. 음. 그래서 딱히 어떤 시간이 제일 그립다라기보다는 음, 기억 속에 남아있는 시간들 중에 어떤 순간의 그림이 그립더라고요. 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지금 거길 간다고 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스승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때 내가 어떻게 수리를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있는 정말 시간 여행을 해야 갈 수 있는 그런 음, 경험들에 대해서 쓰신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서 아마 작가님께도 이 글을 쓰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겁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맞습니다. 네 정말 저 읽다가 그런 부분에서 '아 내가 갖고 있던 편견도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특히나 전통 판소리라고 음, 하면 아주 익숙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멀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책을 읽으시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색다른 경험을 하고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람 작가님의 오늘도 자람에서 뽑은 5가지 키워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전통 판소리인데요. 판소리 앞에 전통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창작 판소리하고 구분하기 위해서거든요. 이자람 작가님께서 여러 활동을 하시지만 그중에서 소리꾼 이자람일 때 가장 큰 즐거움을 느끼신다는 인상이었어요. 판소리를 소리꾼으로 무대에 서실 때 어떤 즐거움을 경험하시나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전통 판소리로 무대에 설 때, 그때 저의 정체성은 전통 판소리꾼이거든요. 네. 이 말인즉슨 제가 만든 창작 판소리로 무대에 설 때는 정체성이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음. 둘 다 저한테 주는 만족도 혹은 성취감이 좀 네. 다른데요. 음, 전통 판소리는 뭔가 링크가 걸리는 때가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 링크가 걸리냐면 제가 만나지 못한 조선시대 어느 창작자 음. 혹은 돌아가신 선생님, 그가 보냈던 또 그의 선생님, 뭐 이렇게 알 수 없는 어떤 되게 긴 역사의 끈이 좀 이어져서 저한테 갑자기 탁 링크가 걸리는 듯한 공연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것이 가장 저한테는 자극적인 순간입니다. 마치 마약처럼요. 음. 자주 오지 않는 순간이고, 제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해서 저도 놀랐고, 어딘가 멀리 다녀오는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넘어서서 어딘가 다녀오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아, 그게 제가 전통 소리꾼으로 무대 섰을 때 가장 기쁜 순간이고요. 음. 창작한 소리는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다듬은 이 이야기가 관객들이 어떤 탄성이라거나, 이를테면 뭐, 아, 어떡해. 몰라. 이런 반응들을 이렇게 던질 때, 네. 저 사람이 지금 나와 완전히 함께 하고 있다. 음. 저 사람이 나의 이야기와 지금 어깨를 붙이고 같이 가고 있다. 음. 이런 감각들이 들 때 정말 정말 기쁩니다. 아 이게 무대에 서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링크된다는 경험으로는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 링크되는 대상이 완전히 압도하는 조선시대의 어느 창작자라고 하는 쪽에서 전통 네, 판소리가 주는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아마 판소리 공연을 이렇게 무대에 이제 공연하는 사람으로 서기도 하시지만 관객으로 보실 때도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이 관객으로 보시는 재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관객으로 보는 재미야말로 책을 읽는 독자들도 공유할 수 있는 재미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판소리 음. 공연을 관객으로 보실 때 이자람 작가님을 특별하게 기쁘게 하는 재미는 무엇인가요? 월드요. 그 사람이 가진 세계요. 아 그게 뭐냐면 똑같은 심청가, 춤양가, 흥부가를 네. 하잖아요, 명인 네. 명창들이. 근데 그들이 다 다르게 해요. 음. 똑같은 걸 하는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그가 살아온 세월, 그가 배워온 소리, 음. 그가 소리에 대하는 태도, 음. 그리고 지금 그의 컨디션, 이 모든 그의 역사가 그냥 무대에 묻어 나와 버려요. 그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세상을 엿보는 재미가 되게 재밌는데, 사실 이건 제가 판소리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월드도 보일 수 있는 거고. 음. 그래서 다시 다혜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반 관객이 소리를 볼 때 그럼 무슨 재미로 보지? 내가 김영창이 아니고 나는 소리를 모를 때? 이럴 때는 어 그때 뭘 봐야 되지? 기술을 봐야 되나?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음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누구나의 눈에 보일 것 같아요. 음. 그 사람이 빚어내는 이야기 속에 담긴 그 사람의 월드가.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쵸. 예, 이게 고전 예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작품이 완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연주자들 이런 예술가들이 작품을 해석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때는 '다 같은 곡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그 각각이 이 작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다음에 자기와 어떻게 이 작품이 공명하게 할지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때 아무래도 그 작품을 오랫동안 봐온 세월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풍부하게 이 작품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시는 것보다는 약간은 사전 지식이 있으면 조금은 더 재밌을 수 있고, 하지만 사전 지식이 있든 없든 간에 그날 공연에 충실하게 몰입하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얘기해 놓고 보니 모든 장르의 공연이 그렇네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아마도 무대에 서시기 때문에 또 다르게 보이는 게 있고, 근데 무대에 서시든 안 서시든 누구에게나 이 공연의 재미라는 것은 또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자람 작가님과 오늘도 잘하면서 뽑은 두 번째 키워드가 연습이거든요. 이게 무대 예술가로서 공연이 있든 없든 연습을 거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한테 연습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연습이요? 연습은 밥, 밥, 밥인 것 같아요. 밥. 어, 먹어야 되고, 음. 안 먹으면 힘이 안 나고, 그날그날 메뉴가 다르고, 음, 연습은, 어! 배터리네요. 음. 충전하는 거예요. 네. 연습을 들어가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나오는 겁니다. 음. 그게 비단 공연의 기술이기도 하지만, 음, 연습을 한동안 못하는 상황도 삶에서 네.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제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 있는 경험이 꽤 많았어요. 아. 그래서 자존감을 충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음. 어, 일상을 잘 굴렸을 때 그게 쌓이면 단단함이 좀 더 있듯이 음. 연습도 뭐 그런, 음, 그런 거네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연습을 하는 게 힘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힘을 음, 얻는 거잖아요. 힘을 쌓는 것이기도 하고. 네. 네. 어, 쓰죠. 그리고 힘을 쓰다 보면 힘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늘어요. 음. 그렇게 힘이 늘어가는 거예요. 음. 물론 연습이 익숙치 않으면 그 첫 연습은 하고 나면 기진맥진할 테지만 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음, 마치 필라테스 수업 같습니다. 저 처음 필라테스 수업을 갔다 와서 2시간 동안 죽어 있었거든요. 그냥 바닥에 누워서. 하지만 지금은 근육이 음. 이것을 알았고 더 어딘가로 가고 싶어 하니까 네. 첫 필라테스 수업만큼 뻗어 있지는 않거든요. 네네. 마치 연습도 그 갑자기 노래 안 하던 사람이 노래 30분만 해도 배가 엄청 고프대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모르셨군요. 네. 근데 그거를
1년, 10년, 30년 하다 보면, 네. 어, 연습을 했다고 갑자기 엄청 려나 뭐, 둔해지나? 음. 단단히, 근육이 생긴다. 음. 그 연습을 하는. 네. 근데 연습이 잘 될 때도 있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아우, 있죠. 근데 연습이 안 된다고 해도 게을러지지 않고 또 잘 된다고 해서 방심하지 않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거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그런 거 있으면 나도 알고 싶다. 누가 있을까요? 조성진 씨는 알려나? 아, 어,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러게요.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 왜 김연아 선수 짤방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아, 생각하면서 연습하세요?" 뭐 이렇게 "훈련하세요?" 아니면은 "몸을 푸세요?" 이렇게 할 때 예 생각 무슨 생각하냐고 아무 생각도 안 한다고. 근데 예 예,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게 오래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 어떤 마음가짐이 아닌가. 그렇겠네요. 네. 이 경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 년, 20 년, 30년 쌓이면서 연습을 대하는 작가님의 태도에서도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음. 예전에는 이것을 좀 대단한 것으로 스스로 네. 생각하거나 사람들에게도 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것도 있었어요. 나 맨날 연습해. 나 장난 아니야. 나 장난 아니야. 뭐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음, 글 쓰는 사람들이 엉덩이를 붙이는 시간을 음. 유지하듯이 저는 소리꾼이니까 어 연습을 계속하는 거죠. 네. 헤어 디자이너는 계속 가위질을 하듯이 다 자기 할 몫을 하는 만큼 저도 연습하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부터는 다이리의 작업실 속 코너 책갈피입니다. 배동미 기자가 이자람 작가님이 편하게 답하실 수 있는 가벼운 질문을 몇 개 드릴 텐데요. 네, 배동미 기자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내21 배동미 기자입니다. 책갈피는 책 안에 책갈피를 꽂아두시 진지한 토크에 잠깐 브레이크를 걸고 경쾌하고 빠르게 작가님과 문답을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이다람 작가님에 대해 알고 싶은 사소하지만 재밌는 10가지 질문을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 속에 소리꾼 이자람 씨가 연습을 하는 모습과 연습 중에 느끼는 감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글을 쓸 때 이자람 작가의 작업실 풍경은 어떤 모습인가요? 으아! 어, 음, 정자세로 앉아서요.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어, 두리번거립니다. 네. 어떤 기억을 집어와야 될 때, 혹은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제대로 생각이 안 날 때 벌떡 일어나서 팜플렛을 챙겨본다거나 그 당시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써놓았던 노트 같은 것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대를 앞두고 연습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라는 감각을 항상 몸으로 느끼실 텐데 책을 쓰시면서 아, 이제 마무리됐구나 하고 느꼈던 글은 어떤 내용인지 살짝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제가 이 책을 낼지 말지 몇 번의 고비가 왔었는데요. 그것을 그래, 내자라고 결심하게 만든 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사명감이라는 글이거든요. 근데 그 이전의 글들에서는 자꾸 막 뭐 제가 당했던 걸 이루고 싶고 괜히 사람들한테 아, 이런 나쁜 일들이 세상에 많아요. 뭐 이런 마음으로 글을 자꾸 징징거리며 썼다면 사명감이라는 글을 한번 어느 날 긴 호흡으로 거칠게 내뱉고 나서는 아, 이러한 태도로 글을 써야겠다. 라는 전환점이 된 글이었어서 그 후로 모든 글을 다시 좀 솔직하게 재점검했었습니다. 네, 그 내용 되게 재밌는데 독자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음, 질문입니다. 책 중간중간에 하루 할 일을 메모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매일을 이렇게 하루 계획을 세우면서 시작하시나요? 웬만하면요. 오, 언제부터 생기신 습관이세요? 아, 이게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한, 한, 한 5년 됐을까?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았는데요. 어, 아무래도 밴드도 하고, 대본을 집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면 어딘가에 펑크가 나는 경험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잘 굴려야 된다. 해서 그때부터 만든 습관인데 언제부터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책에 반려견 로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로키라고 하면 다들 마블 토르 시리즈에서 그 동생 로키를 떠올릴 텐데, 이 캐릭터가 맞다면 언제 로키 캐릭터에게 빠지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는 마블 팬은 아니고요. 로키가 센터에 있을 때 엄마 이름이 헬라고 누나 이름이 나타샤고 그 형 이름이 그루트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다 마블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모르고 쓴 이름이고 로키가 자기 이름을 알고 있어서 그냥 계속 사용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 속에 이자람 작가가 살았던 서울의 풍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서울에서 특별히 이자람 작가가 좋아하는 곳이 있다면? 아, 서울에서요? 어딜 좋아하지? 저는 저희 집을 좋아합니다. 네, 집을 좋아하신다. 자, 네. 그러면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연을 하면서 부지런히 다닌 도시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한국의 전주, 일본의 교토, 프랑스 리옹, 뭐 루마니아의 클루지나 포카까지 굉장히 많은 도시가 책에 등장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자람 작가가 생각하는 지금 이 계절에 여행하기 좋은 도시는 어디인가요? 지금 이 계절에요? 아, 너무 어려운가요? 아니면 여행하기 아, 좋은 도시? 이거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계절 다 클로즈 나포카를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겨울에밖에 안 가봤지만, 사실 이 계절이면 파리도 생각나고, 리옹도 생각나고, 아비뇽도 생각났지만, 굳이 추천하고 싶은 곳은 클루지 나포카예요. 왜냐면 거기는 아직 스타벅스가 없고, 세컨핸즈 집이 되게 많고, 사람들이 연극 한 편을 보려고 길에 안 왔다가 8시만 되면 335 코트를 입고 극장 앞에 모여서 갑자기 많은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만큼 예술을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네, 루마니아의 클루지나 포카를 이야기해 네.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일곱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리꾼으로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실천하고 있는 자신만의 건강 관리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 나 책에 썼는데 저는 진짜 잘 먹고, 진짜 잘 자고, 진짜 잘 삽니다. 네, 음. 네, 그 이야기를 또 팁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책에 끼니를 잘 챙겨 먹자는 다짐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봄을 맞아서 요즘 가장 빠져 있는 음식이나 식재료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스파라거스! 오, 아스파라거스. 네. 그러면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이자람 작가를 즐겁게 하는 영화와 시리즈 등 영상 콘텐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 최근까지 중세를 직자를 보면서 너무 힘을 얻었습니다. 오, 네. 증세를 진짜. 그리고 자, 열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으로 요즘 연습 중인 소리는 무엇인지 청취자분들에게 살짝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수국나라 적벽가를 격으로 연습하다가요. 지금은 4월 27일에 공연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연 콘텐츠로 연습 음, 프로그램을 바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아스파라거스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게 됐고요. 처음으로 아스파라거스 요리를 제대로 해봤어요. 얼마 전에. 네. 지금이 정말 아스파라거스 철이어 가지고 혹시 좀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 요즘 뭐 입맛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스파라거스 드셔 보시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들으시는 트위터 스페이스가 신의21과 트위터 코리아가 함께하고 있는 방송인데요. 생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도 자람의 이자람 작가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신의21 스페이스를 달아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이자람 작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위터 스페이스 화면에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셔 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자람 작가님 책 오늘도 자람에서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통 판소리였고 두 번째가 연습이었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고독입니다. 공연의 프론트맨이 된다는 것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뜻인 동시에 모든 책임을 공식적으로 지게 되는 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공연 직전에 컨디션이 안 좋아져도 무대 위에서 집중하기 어려울 때도 그와 관계없이 늘 최고의 퀄리티로 공연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고독을 다루는 작가님의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음,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요. 음. 그냥 주어진 일을 무사히 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고독을 다루기에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네. 그 순간에 충실한 것 같은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 작가님께 고독에 대해 여쭤보는 이유가 이 사람 작가님께서 동료 소리꾼들을 존경하고 걱정하고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소리꾼들은 이 고독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인데요. 음. 오로지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갖는 고독감에 대해서 아마 오래 생각해 오셨을 것 같거든요. 공연이래요. 그 글을 쓰는 기간 동안 내가 이거를 왜 쓰는가를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음. 그때 가장 자주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어, 나와 비슷한 소리꾼이 이 책을 봐줬으면 좋겠다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모든 직업군이 그렇겠지만, 모든 전문직, 기술직이 그렇겠지만, 판소리도 기술을 갖기에 연습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도제교육 속에서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이것을 전수받고 자기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노력에 비해서 설당은 좁아요. 음. 이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예술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좀 그 사람이 좋아하거나, 설 무대가 많거나, 이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서,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어, 많이 사랑받지 못하는 직업군이기도 해서, 네. 그래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선배, 동료와 나누지 못하면 되게 위험한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운이 좋아서 꼭 소리꾼이 아니어도 다양한 장르의 전문직, 공연 예술인 친구들이 저의 가치를 이렇게 봐주고 응원해줘서 잘 서 있었던 편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기회,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과 교류할 기회가 없는 소리꾼들은 어떻게 이걸 이겨내지? 이 골방의 시간들이 분명 또는 관객이나 상단이나 혹은 주변 친구들에게 응원을 받아야 계속 앞으로 갈 힘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책 쓰면서. 네. 그래서 그 소리꾼들에게 나도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음. 이재람 작가님과 오늘도 잘하면서 뽑은 네 번째 끈은 바로 해석입니다. 소리꾼 이재람의 판소리 공연은 하이라이트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무대 공연을 보시면 그날 공연할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첨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전통 판소리를 현대 관객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게 할지에 대해서 무척 고심하시는 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었는데 어떠신가요? 어, 맞습니다. 그 전통 판소리는 전, 전, 전통 고전 문학이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과거 시대, 특히 조선 시대의 계급, 음, 권력 관계 역시 계급이죠. 혹은 그때 당시가 실학 사상과 유학 사상이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과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아, 음. 그런데 저는 전통을 배웠고, 전통은 보존되어야 하고, 이 고전 문학을 계속 입으로 발화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걸 무대에서 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늘 있는데, 그리고 저도 이걸 하고 싶고, 음. 하지만 이 언어들, 음, 좀 흥보가는 못하겠지만, 뭐, 신청가를 어쩔 수 없이 한다 할 때, 이 이야기의 구조를 제가 뜯어 고칠 수는 없어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의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말은 할 수 있어서, 네. 저는 전통 판소리 자체를 뜯어 고칠 용기는 아직 없고, 대신 잘 전수받은 전통을 무대에 올리면서 동시에 그것을 하는 이 사람으로서, 저는 이 고전 예술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해석으로 부르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음, 네. 네, 그것이 다인님께서 말씀하신 첨언, 네. 해석의 공간이고요. 음. 아마 이 사람과 해석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작창가로서의 활동인 것 같거든요. 네. 올해 공연 예정에 있는 노인과 바다를 포함해서 브레이트의 작품을 판소리로 재창작한 공연 사천가, 억척가 같은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셨는데요. 이게 서양 작품을 판소리로 해석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재밌나요? 음,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 부분이야. 서양이든 어디든 과거든 현재든 다 똑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고르게 되는 이야기, 만나게 되는 이야기 모두가 추가 걸려서이고, 네. 그래서 그 링크를 손에 꽉 쥐고 이야기를 재창작하고 나면 지금 여기에 사는 저나 뭐 해밍웨이 소설 속에 1954년에 아바나에 있는 노인이나
비슷하더라고요. 음. 결국은 시대나 장소를 떠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어디로 링크해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가. 네, 그 공감을 또 갖는 부분은 어디인가를 많이 고심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창작한 작품이 주는 재미가 전통 판소리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아마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이 창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실 때의 느낌 같은 것들은 아마 전통 판소리를 착실하게 연습해서 무대에 올릴 때랑은 완전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어 이를테면 이야기 구석구석에 돋보기처럼 들여다본 대목들이 있어요. 음. 어쩔 수 없이 그런 데가 있는데 그걸 알아보는 관객을 만날 때 소쫙 돋아요. 아. 그 위트 혹은 그 허심탄회함을 알고 거기서 "으아 좋아."라고 하는 관객을 만나면 너무 이해받은 것 같고 제 도플갱어 만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왜 재미있는 작품 볼 때 이게 독자나 관객 입장에서도 '아 이 작품 너무 좋아.'라는 생각이 들 때 말씀하신 것 같은 이해받은 기분? '아 음. 어떻게 이 사람은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이런 장면을 썼을까?' 이런 때 굉장히 그 소름이 끼치는 만족감 같은 게 있는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이게 예 작품을 창작하신 분께도 똑같이 '관객분들의 반응을 통해서 느껴지는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트위터 스페이스는 신의실과 트위터 코리아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생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도 자람의 이자람 작가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신의11 스페이스를 달아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작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페이스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파란색 플러스 버튼 누르셔 가지고 질문 올려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한 40분 정도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올려주신 질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람 작가님과 오늘도 잘함에서 뽑은 다섯 번째 키워드가 바로 몰입입니다. 여러 역할을 넘나들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매번 역할이 달라질 때 이사람 작가님이 어떻게 빠르게 그 역할에 집중하는 힘을 얻는지 궁금했습니다. 음.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죠? 음. 일단 제가 인물 전환이 될 때 그냥 제 안에 어떤 게 계속 순식간에 바뀌는데요. 바깥이 아니라 안이요. 네. 음. 그래서 뒷골이 땡겨요. 무대 위에서. 이를테면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무대 위에서 할 때 저는 이제 서사자 이 사람으로 서 있기도 하고 노인으로 서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서사자로 실컷 얘기하다가 상어떼가 막 몰려와서 이랬다 저랬다 차가 막 이랬다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으로 확 제 안과 밖이 한꺼번에 변하는 순간에는 그냥 등 뒤가 너무 서늘해서 아. 음 참 무너질 것 같지만 억지로 서 있는 그러한 컨디션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일부러 만드는 느낌보다는 음 짜여져 있는 악보가 저를 그렇게 데려가 주는 것 같아요. 뭐 아. 리듬의 전환이나 네. 아니면 질러내는 성음의 변화라거나 음. 이런 게 저의 안과 밖을 잘 변화시키도록 음. 디자인을 해 놓는 것 같습니다. 음. 아마 이런 거는 작가님께서 직접 창작을 하시면서 이 작품의 구조라든가 그 구조가 무대에 선 사람이든 보는 사람이든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를 많이 연구하시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음. 근데 지금 설명하시는 걸 들으니까 '아 그러니까 결국 이 몰입이라고 하는 게 연습과 몰입의 상관관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 위에 서기 전에 하시는 리추얼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일단 무대 서기 직전에는 호흡 내리기를 하고요. 네. 음 사실 저는 주로 공연 4 시간 전에 극장을 가는 편인데 음. 가서 무대를 밟고 무대에서 소리 내고 그다음에 공연 3 시간 전에는 밥을 먹어요. 네. 밥을 배부르게 먹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2 시간 전부터는 몸을 풀고 음. 몸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푸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인제 의상을 갈아입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은 호흡이 막 올라가요, 떨려서.
아, 그러면 무대 서기 직전에 전신 호흡을 꼭 3번을 하고 호흡을 최대한 발 밑으로 내리고 무대에 섭니다. 음. 아, 근데 이재람 작가님도 긴장을 하시는군. 저보다 긴장 아니, 더 하는 사람 없을 수도 있어요. 저 진짜 긴장 많이 해요. 아니, 근데 무대에 선 작가님을 보면 전혀, 전혀 떠는 사람 같지가 않고, 긴장한 사람 같지도 않고, 정말 마치 미래를 다녀와서 이 공연은 성공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공연하는 사람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데요. 정말 네. 다행인데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 자신 있는 마음으로 무대에 서고요. 왜냐하면 이제 판소가 늘 똑같은 고민을 안고 섭니다. 오늘은 판소리를 처음 보는 관객이 얼마나 될까? 아,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 내가 재미없으면 어쩌지? 판소리라서 너무 시끄럽다고 느끼면 어쩌지? 내가 음, 너무 소리만 지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면 어쩌지? 음, 이런 다른 악기들이 나오지 않아서 귀가 심심하면 어떡하지? 무대 장치가 없어서 눈이 심심하면 어떡하지? 이런 모든 걱정을 안고 쫄보가 돼서 무대에 서요. 네. 그리고서 관객을 만나고 조금씩 함께 뜨거워지다 보면은 아, 혹시 오늘도 역시 내가 겉에 관객의 파도를 타고 가는구나 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쪼는데 제 동거인이 이렇게 떠는 거 아무도 모를 텐데 네. 이렇게 떨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음. 그냥 계속 떨려고요. 아니, 그리고 무대 직전에 그 식사를 배부르게 하시는 것도 약간 새롭게 느껴지기는 했어요. 왜냐면 긴장되면은 왜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근데 그쵸.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판소리 같은 경우는 혼자서 몸도 쓰고 혼자서 모든 여러 인물들을 연기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적당하게 시간이 남아 있다고 하면 든든하게 식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무대를 준비하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했어요. 네, 만약에 밥을 못 먹은 채로 무대에 올라갔으면 한두 번은 어떤 신기한 힘이 저를 지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음. 어, 안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리고 손이 엄청 떨릴 것 같습니다. 이 기력이 딸려서. 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전 네. 지금도 밥을 먹고도 제 손 떨리는 걸 남이 볼까 봐 겁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전통 판소리에 대한 호기심을 더 많은 분들이 갖게 되시고 무대를 보러 가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전통 판소리 이런 점이 재미있고 "이런 점에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라고 권유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전통 판소리는요, 특히나 고수도 수백 번을 연습한 거고요. 음. 창자도 수천 번을 연습한 작품이잖아요. 네. 일단 전통 판소리랑 제 창작 판소리의 연습량을 제 자신이 따져봐도 비교가 안 돼요. 연습량 자체가. 음. 발화해본 횟수가. 네. 그만큼 고수와도 창작 판소리 제가 지금 우리 소중한 이준영 고수랑 투어를 다닌다 해도 음. 전통을 갑자기 둘이 꺼낸다? 이거는 어떻게 비교해야 되지? 이거는 진짜 맛있는 어, 서양 음식을 요리해서 잘하는 요리사지만 그 사람이 한국인인데 어렸을 때 먹은 된장찌개 갑자기 했을 때 그걸 비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건데요. 음. 전통 판소리를 보실 때는 고수랑 소리꾼이 얼마나 잘 노는지를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들의 가장 오래되고 자신 있는 무엇이기 때문에 네. 그 합을 저희가 합이 난다고 하거든요. 명인 명창들이 무대를 만들어 가실 때 저희는 합이 나나 안 나나 보러 가요. 그거는 아. 흔히 말해서 작두를 타나 안 타나 같은 건데 네네. 저 두 분의 합이 맞아서 두 분이 흥이 나서 그 흥의 시너지를 가지고 어딘가로 막 갈 때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음. 마찬가지로 전통 판소리를 볼 때는 처음에는 다들 그냥 아이고 나 뭐 어제 감기가 걸렸고 아이 컨디션이 안 좋아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근데 어느새 그들이 단가 한 자락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그날 기분이 좋거나 하면 음. 이게 눈에 보여요. 아, 저 사람 지금 탔다. 음. 아, 그거를 찾으러 다니세요, 여러분. 네. 아, 정말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그 고수와 소리꾼이
그 합을 맞추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 사실 보고 있으면 약간 두 사람 같지가 않고 이렇게 음. 둘이 연결되어서 계속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 각자의 역할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처럼 지금 이 무대 위에 서 있구나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그 관객들이 추임새에 대해서 낯설어 하는 상황에서는 '고수가 소리꾼을 외롭지 않게 만들어 주는구나.'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공연 보러 가시는 분들은 이런 점을 한번 눈여겨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사람 작가님 공연도 그렇고 다른 소리꾼 공연들에도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고 지금 라이브 보시면서 질문 주신 분들 이제 질문을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늘도 사람이라는 산문집을 내셨는데요. 소리꾼, 작창가, 밴드 보컬을 비롯해서 여러 일을 하시는 중에 이제 단행본을 출간한 에세이스트라는 새로운 경험이 더해졌습니다. 앞으로 새로 도전해 보고 싶으신 분야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여기 시내 21이잖아요. 어떤 거 하시라는 거죠? 제가 어 이런 걸 하면 진짜 내가 해 보고 싶다라는 게 있는데 어떤 네. 거냐면요. 네. 음 판소리를 하는 사람에 대한 영화가 만들어진다면 음. 무엇이 됐든 열심히 돕고 함께하고 음. 싶어요. 이를테면 있어요. 판소리에 관한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네. 판소리의 대단함 이거 말고요. 그거 음. 말고 판소리를 하는 그냥 아주 평범한 소시민에 대한 얘기가 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를 이해시킬 때 무엇과 비교하냐면요. 어 우리들의 우생순 아 네네. 그 핸드볼 그때 아무도 핸드볼이라는 장르에 관심이 없을 때 어 많은 사람들이 핸드볼을 하는 인간에 대해서 볼 수 있게 했던 영화잖아요. 네. 어 그러한 접근을 판소리로 누군가가 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거든요. 음. 외피가 아닌 그 대단한 기술 뭐 이런 거 고통, 한 이런 거 말고 음. 판소리를 하는 교복 입은 누군가, 음. 판소리를 하는 그냥 홍대 어디 사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 21세기에 판소리를 하는 누군가의 이야기 이런 걸 좀 영화로 보고 싶고 그런 영화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필요하다면 가서 뭐라도 할 거예요. 네. 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는 거 들으니까 너무 보고 싶어요. '아 나도 보고 싶다.' 예 그래서 예 '꼭 이런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희 지금 라이브 보시는 분들 중에 질문 주신 분들 이야기를 하나씩 해 볼까 합니다. 와유 님께서 자람 님이 본업 외에 요즘 빠져 있으신 것들이 궁금합니다. 좋아하시는 책, 음악, 음식, 향기, 물건 이런 것들이요. 음, 일단 음식은 아스파라거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진짜 아스파라거스를 처음으로 직접 구매해서 껍질을 까서 요리를 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놀라웠고요. 또 집에 와 있는 사람이한테 좀 빠져 있습니다. 아 그쵸. 놀라운 강아지예요. 사람이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사람이는 지금 이사람 선생님 집에 와 있는 예 파출고 와 잠깐 있는 방문 중인 예 강아지 이름입니다. 네, 저희 강아지 친구인데요. 아,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아는 강아지 같아서 푹 네.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예님 질문인데요. 2022년 4월 20일 할 일이 궁금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 오늘요? 네. 아, 오늘은 좀 평소와 많이 다르게 지냈어요. 강아지 산책하고서 밥 먹이고서 책과 관련한 인터뷰들이 좀 있어서 다녔고요. 또 외할아버지 장례식장에 갔다가 음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정지 님께서 어떤 분야에 오래 적을 둔 사람이 가지는 카리스마나 아우라를 느낄 때가 있는데요. 동경의 마음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괜히 높은 산처럼 다가가기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사람 음. 작가님을 높은 산처럼 느끼는 분들이 분명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대할 때 이사람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궁금합니다. 너무 높은 산처럼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럼요. 되려 예.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 주셨어요.
일단 제가 어려서부터 활동의 기회도 있고 해서 그런지 늘 생각하는 게 나나 모든 사람들이 다 특별하고 다 평범하다. 음, 근데 평범함도 특별한 거. 이를테면 다 똑같아요. 음, 어, 제 눈에 보이는 누구도 다 저랑 비슷하고 저 역시 그렇고 그래서 스스로를 특별하지도 또 너무 쭈구리로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늘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저를 특별하게 말할 때 음, 사실은 그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대 서기 전에 이게 판소리라서 혹은 그리 유명하지 않은 밴드라서 되게 많이 쫄거든요. 관객이 많이 안 오면 어쩌지? 뭐 이런 그냥 남들이 할 만한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음, 비슷한 고통을 안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게 봐주실 때 내가 또 환상을 하나 만들었구나. 깨부셔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모험가 밀크티님 질문인데요. 노인과 바다에서 척치와의 힘겨루기나 산티아고가 생선을 손질하는 묘사한 부분이 너무나 맛깔나서 좋았습니다. 이런 묘사는 어떤 부분을 참고 혹은 관찰하시고 소리로 표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리서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작품을 만들 때는 만약에 회를 뜨는 장면을 만들고 싶다. 그럼 그냥 수영장 가서 회를 떠오고요. 관찰하고요. 네. 그리고 청새치 잡는 씬을 위해서는 낚시 관련 영상도 많이 찾아봤고 심지어 바다 낚시를 한번 갔었어요. 음. 근데 멀미 때문에 저는 많이 힘들었는데 더구나 살아있는 물고기 입에서 그 날카로운 낚시 바늘을 빼는 것이 조금 고통스러워서 네. 저와는 맞지 않는 행위라고 깨달았는데 어쨌거나 그런 리서치를 몸으로 경험을 해봐야 제 손 동작이 이제 익숙해지기 때문에 음. 많이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리서치를 좀 공들여 하는 편입니다. 네. 임금처럼 먹는 자님께서 올 초에 공개하신 일정 외에 현 시점에서 추가로 공개해 주실 수 있는 일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제가 공연 올 초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어, 네. 그러면 어떤 걸 공개했는지 기억이 안 나니 다 일단 말씀해 주세요. 4월 27일에 광명에서 이방인의 노래와 춘향가를 할 거고요. 네. 6월에 고향에서 전통 판소리 수군가를 할 거고요. 음. 7월에 고향에서는 이방인의 노래와 억척가를 30분씩 할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연극을 했었거든요. 네. 정극 도전했었는데 그 연극이 감사하게도 서울문화재단이 새로 만든 극장 개관 시리즈에 아, 초청이 돼서 네. 그 연극 5일의 메이 역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게 7월 음. 말이고요. 그리고 8월엔 뮤지컬 서편제에 서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10월에는 런던에서 노인과 바다를 하게 될 거고요. 어. 음, 11월에는 큰 아포카에서 노인과 바다를 하게 될 거고요. 음. 그다음 12월에는 서울에서 노인과 바다를 할 것입니다. 저기 되게 숨가쁘게 지금 듣기만 해도 저도 어 승급받습니다. 예. 이 동선이 엄청 바쁘게 한 해를 이제 보내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 이 중에서 수군가랑 노인과 바다 공연은 저도 예, 꼭 가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임금처럼 먹는 자님 질문에 저도 감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3과 1의 균형님께서 자람님, 혹시 청소년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신 문학이 있을까요? 또는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청소년기요. 청소년기에 뭘 읽었지? 청소년기에 읽었던 소설들은 지금 생각하면 좀 별로인데. 못 모르고 읽은 소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쵸. 지금 왜 그런 좋아했을까 싶은 작가들이라 잠깐만 좀 도움이 되는 걸 말해야 되니까 제가 청소년기에 좋아했던 거 말고요. 어, 근데 지금 떠오르는 건요. 또 박완서 선생님의 소설들을 음, 제가 청소년기에 좀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박경리 선생님의 책도 그렇고. 음. 근데 그건 아마도 지금 시대에는 찾기 어려운 어떤 감성들 때문인 것 같아서
네. 청소년기는 그게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마침 들었고요. 네. 사실은 저는 100년 동안의 고독같이 혹은 영혼의 집같이 세대를 이으면서 이어지는 어떤 사람들의 삶 얘기를 주거든요. 네. 그것이 저희 세계를 많이 넓혀주기도 하고 그래서 세계가 넓어지는 소설을 많이 추천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지식이 짧아서 생각이 안 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라이브 들으시는 분 중에서 말씀하신 공연 다 예매하신 분도 계시네요. 오, 킴님께서 말씀하신 공연 다 예매했고, 예, 서편제도 보러 가실 거라고, 노인과 바다 12월도 기억할 것입니다. 예, 사랑해요, 이 사람, 잘해서 이 사람이라고 올려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솔비치님께서 다음 주 예정된 자람님 공연이 아이와 함께하는 첫 번째 국악 공연입니다. 유튜브로 조금 보긴 했지만, 9살 아이와 보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음, 음, 제가 요즘에 어린이들이 어떠한 자극에 많이 노출되는지 잘 정보가 없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제 조카들을 생각하면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매체에 좀 더 많이 노출된 저보다 제가 어렸을 때보다 그래서 빨리 감기를 하더라고요. 뭘 볼 때.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진득하게 버티는 경험들이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요. 손으로 이걸 네. 커서를 옮기면 되니까. 음, 그래서 공연 예술을 볼 때 초등학생들이 초반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빨리 감기가 안 되니까요. 그쵸. 이걸 실시간으로 버텨야 되니까. 그 하지만 공연 예술이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시간을 견디고 나서 그 이야기를 타고 획득되는 즐거움이 분명히 훨씬 클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9살 친구가 와준다면 저는 좀 더 최선을 다해 오늘 9살 관객이 와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하고 공연을 해볼 테니 그 친구에게 처음에 좀 낯설 수도 있어. 한번 경험해봐 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은 이제 제가 하는 소리와 그 친구가 만나는 일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궁합이 좀 맞았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 국악 공연이 아니라 영화 보는 것도 이제 실시간으로 보는 거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러니까 이제 2배속 버튼이 없을 때 어떻게 그 현장에서 집중하는 것이냐라는 것도 배워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타고나는 게 아니라 그런 때로는 속도를 늦춘 아니면 속도의 오리지널 원래 속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감을 키우는 것도 경험을 통해서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경험하기 전에는 배울 수 없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저희 이제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야기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예, 김호초리 님께서 이 마이크 요청을 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마이크 연결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아마 운영자가 마이크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저희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신의 10일 다음 스페이스 안내를 하겠습니다. 4월 27일 오후 9시에 서울괴담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가 있습니다. 서지수, 설아, 엑시, 이수민, 이영진, 이호원, 정원창, 주황영 배우가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를 엽니다. 예, 또 같은 날 11시에는 다이리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북커상 쇼트리스트에 오른 저주토끼의 정보라 작가와 함께합니다. 이 두 스페이스 다 다음 주 수요일에 있고요.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4월 27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재남 작가님 공연 준비 잘 하시고 책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